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헌재 재판 한창 진행되고 있고 탄핵소추위원회시니까 그 문제부터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8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증인을 갑자기 39명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이제 지연시키려는 의도다라고들 해석을 하는데 그 의도 외에는 이유가 없겠죠? 물론입니다.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 증인까지도 신청한 걸로 보면은 탄핵 심판 결정을 지연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전문 영역이라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논란이 되나 하고 대묻게 네네.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공소장의 내용을 좀 변경했지 않습니까? 예, 쉽게 표현하셨는데 공소장은 아니고요. 예. 예, 저희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열거했던 탄핵 사유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에 대한 새로운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야 하고 평가를 과거에 형법 위반 무슨 죄 이렇게 나열했던 것을 헌법 위반 행위로 네. 일종의 의견을 다시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이제 그걸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고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이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궁리하다가 바꾸고 하는 거고 원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부분도 원래 워낙 있는 일인데 사실관계를 바꾼 게 아닌데도 국회에서 재의결하라 이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겠죠, 물론. 네, 새로운 사실관계를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정리했던 사실관계에 기초해가지고 또 탄핵 사유로서 헌법 위반 사항을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로 편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새로 국회가 의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것도 지연의 의도고 최순실 씨가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 여섯 차례 이상 이것도 역시 지연의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의 행동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슨 체계적인 어떤 본인의 방어 전략이라든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전략에 입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 괴로우면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체포영장 가져와라라고 할 만한 법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런 의심이 좀 드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재판과 탄핵을 질질 끌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제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고 일정도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한 번에 응할까요? 지금까지의 이 변호인단의 행위나 전반적인 추세를 보아 한 번에 응하지 않을 것 같죠? 역시 마찬가지로 종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시각각으로 이런 생각 저런 궁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특검의 조사 요구 이제 2월 초인데요. 쉽게는 원하는 방법과 어떤 방식에 대해서 동의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지연을 하다가 자칫해서 특검이 이제 2월 말 끝나게 되죠. 예, 네. 특검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끝나는 수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황교안 체제하에 검찰이 이어받는데 과연 이어받은 검찰이 황교안 체제 아래서 특검만큼 해낼까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검이 확실한 뇌물수사 결론 없이 헌재 판결을 가져가려는 전략이 저쪽의 의도라면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특검이 확실하게 3월 말까지 연장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돼서 이제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특검 수사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국민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최순실도 오늘 정도나 저는 수일 내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특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의 문제는 마치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척패가 다 지금 특검 쪽으로 제보되고 있고
국정농단의 그 행위들이 네.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해야 될 양들이 방대합니다. 앞으로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수사해야 되고 그 수사 범위도 그냥 단순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치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포스코 관련된 그 비리 내용도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게 반드시 수사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참에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는 참에 대한민국의 어떤 오래 묵은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연장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게 걸림돌입니까? 짧게 좀 두 정리해 주시죠. 가지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기본특검법에 의해서 황교안 총리 대행, 황교안 권한 대행이 연장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지금 현재 법 개정안에는 이제 연장 조항은 없고요. 뭐 이제 다른 조항들 예를 들어서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를 넓히고 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공소 유지에 도와주는 또 참고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 어떤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쉽지만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짚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